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수 의원입니다. 네. 네, 중식관계로 잠깐 정해되었던 시간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직접 점심시간에 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자료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후생복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안도 보면 이제 예산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지금 아직 아이사랑 포탈은 일반인들도 그대로 뭐 네이버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거기 어린이집 찾기 하셔가지고 한가족 어린이집 딱 치시면 거기 예결산이 다 나오는 거여서 충분히 공무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전년도 예산안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마무리해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미비한 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듯이 특별활동비하고 기타 필요 경비는 영유아법칙으로 무조건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고 기타 필요 경비는 기타 필요 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타 필요 경비 중에서 혹시 금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예, 한도에서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한 14% 이내에서 운영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금 아무래도 여기 총무국에서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22년도에 보면 세입에는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또 기타 필요 경비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 그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꼭 필요한 대로 쓰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고요. 결산서 127쪽. 지금 자율방범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2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금액은 원래 시에서 이렇게 딱 정해서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해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가지고 시에서 이건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수요조사로 해마다요? 그럼 주로 이제 피복비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피복비 아니면 그 사무실 그 어떤 그 수리비 이런 용도가 주 용도입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구비로 지원되고 이건 전액 10위로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아마 피복비가 아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금 상의해가지고 461벌에서 3천만 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서 피복을 구입을 하신 걸까요? 그 대원 그 각 동별로 대가 있습니다. 그 대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 개인별 딱 정해가지고 나는 46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율방범대는 그 옷 이런 그 모양이나 이런 디자인은 표준안 가지고 집행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을 가져서 각 동별로 집행은 동별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이제 그대로 집행된 게 아니라 동별로 각자 필요한 금액만큼 그렇게 원래 그거는 구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일시키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대부분 그 무대에 정해서 통일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3천만 원이 넘어서 수의계약하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수의 견적해가지고 G2B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동별로 데려가게 되면 이게 금액은 수의계약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 들어오면 내년 똑같이 그 자율방범은 동별에다가 동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배정해 주는 거지 구에서 직접 집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22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비에서 자녀들 우수한 학생들, 고등학생들 자녀들 이제 장학금 지급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닌 건지 아니면 여기는 지금 개요로 봐서는 성적 우수자거든요. 우수자가 없어서 잔액이 나오는 아, 건지. 그 전에는 그 학비 지원이 통장들 자녀 중에 고등학교까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네네.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연령층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의무교육까지 다 가고 있을 네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다. 하신 예. 거죠. 22년부터는. 예. 그럼 혹시 수요조사 하셨나요? 22년도에 대학생하고 통장 자녀분 대충이라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 아, 현재 진행 예, 예, 중이신 진행. 거예요? 그러면 21년대는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씩 지금 예정이셨더라고요. 예. 근데 예. 대학생들 지금 예산액은 거의 똑같이 들어 이제 되실 텐데 그럼 대학생들까지 하면 기존에 그대로 150만 원씩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최대 1인당 200만 원 지원 가능하고요. 학기당 100만 원씩 이렇게. 학기당? 예, 예. 그럼 최대 어떤 친구는 200만 원 받고 아니 어떤 1년 두 번인데 상반기 네네. 하반기 100만 아, 원씩 해서 선정이 되면 최대 200만 원. 예. 예. 선정이 되면 예, 상반기, 예. 하반기 예, 예. 그러면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나지 않았나요? 거의.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시면. 9명 690만 원 지급한 아, 지금 예, 9명. 예. 그럼 이 친구들이 그대로 하반기에도 690만 원. 그 다른 어떤 그 장학금이라는 중복 지원 이런 혜택이 없으면 계속 1년간은 유효하게 지급합니다. 친구들이요? 예. 중복 아. 지원 사항만 네네. 검증하고서. 예, 예. 예. 그럼 그냥 간단하게 예상해 보면 690만 원이면 지금 상반기 700만 원. 그럼 하반기 700이라고 그러면 1,400 하면 또 잔액이 남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또 제출되지 않으면 또 이제 네네. 정리를 또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다 정리 중인데 정리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 통장님들은 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다 알고 예, 계세요? 예. 네, 확실히 자녀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통장 통, 그, 연령대가. 뭐냐면 맨날 그 동에서 통장님들 그 연례를 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한 3년 거 비교하셔가지고 뭐 23년도에는 좀 조절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근데 이건 어차피 그 통장님들 어떤 활동에 대한 그 지원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예, 최대한을 왜냐하면 잡으시는 또 게. 다시 또 추가로 또 그 신입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거는 전년도 기준에서 뭐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28페이지고요. 네. 해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까 통장님들 장학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네네. 여기도 똑같이 예, 수요 같은 기준입니다. 조사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이것도 수요 조사가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는 금년도에 그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1명이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1학기분에 대해서 11명 912만 9,400원 이렇게 지원해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100만 원씩은 아닌 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저기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 잔액이 대학생이면 100만 원까지로 떨어져야 아, 되는데 네네. 이래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 그래서 21년대에 좀 부족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더 추경을 잡으신 건가요? 그럼 2차 추경 때 금액이 증액되셨더라고요. 그때는 그 수요조사를 중간에 다시 하신 건가요? 상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네네. 예산액이 그 1,100만 원이다 그러면 1,100만 원이 마치 들어오다 보면 더 추가로 되면 그 예산에 있는 걸 먼저 집행하고 그 대상 인원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 지도자 분들은 임기가 있으세요? 그거는 임기는 특별히 예, 없습니다. 그건 새마을 지도자 이런 임기는. 예. 그냥 저희들 새마을 희망하시는 지도자는 저희들이 뭐 위촉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예, 통장은 통장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면 위촉에 대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구비로 예, 해서 50대 50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해진 거니까 설명서 자료 32페이지 네, 그리고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다양하게 지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금액들이 다 각자 다르셔서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사회활동 지원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보조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용, 뭐 계획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 내용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상근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지금 인건비 사무직들 인건비 많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여기 자유촌연맹 새마을운동 뭐 바르게 민주평통 네. 해가지고 네. 예. 거기에 대한 그뭐 우리가 명칭 사무국장이라고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하는 예, 예. 데도 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 예.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 형식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규정 인건비 규정에 그 따라서 내부의 그 이제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예, 예. 그 상주하는 그 어떤 네네. 업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느 분 금액이 다 각자 사무국장의 금액이 달라서 예, 그게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 예. 그런 규정이라든지 혹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아까 예. 그런 규정에 따라서 아니 그 법령에서 그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도에 나와 있지 네네. 얼마를 줘라 이건 구체적인 사항은 아. 없습니다. 예. 그럼 얼마를 주라고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따로 조례가 있으신 건가요? 이건 별도의 아마 그 각 사업별 뭐 새마을이면 새마을 뭐 육성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조례에는 맞춰서. 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예. 나와 있지 않고 지원에 대한 근거만 만들어 놔 있지 예, 거기에 예.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예. 나와 있지 않고 예. 그래서 네, 지금 각자 금액들이 국장님들 금액이 일단은 예, 급여가 다 각자 다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딱 이렇게 규정이 없고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무국장님들 입장에서는 다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A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얼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도 정확하게 기준도 없고 근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금액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예,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저부터도 이걸 어떤 기준으로 예, 지금 예, 결산서하고 이거 설명자를 주셨을 때 어떻게 맞춰서 지금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예, 비교해서 예. 그러면 저희 또한 그거에 맞는 타당성이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좀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오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환입니다. 이 자료집 1페이지 수입 현황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네, 이 건물이 지금 2층 건물인데 행정동에만 쓰고 있나요? 따로 사용하는. 근데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1층은 경로당에 네, 쓰고 네, 2층에서 이제 행정동, 예. 3분의 1만 이제 행정동호에서 쓰고 있고. 여기 이 위치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건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재 그동안에 동이 여러 개 있다 통폐합된 남는 동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방안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다. 특히 저쪽 어디야 대사동 아니 그 대사동에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거기는 현재 완전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구가 이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 실행을 좀 하셔야지. 이제 과거에 그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셨다가 또 비싼 돈을 몇 배의 돈을 지불하고 다시 매입을 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사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이 건물들도 그렇고 중구의 이제 재산은 아니지만 이제 이 통합청사 건립이 되고 하면은 또 발생되는 후적지들이 중구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셔서 대안을 이제 시나 정부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주셔야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게 또 이제 지역 발전에 이제 보탬이 되는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도청사 문제도 10여 년 동안 어느 날은 뭐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 하고 어떨 때는 박물관을 하겠다 하고 계속 그 10년 동안 이렇게 공전을 해왔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그 구청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원도심 활성화의 뭐 전초 기지도 될 수 있고 상징성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 주민센터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후적지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한숙 이제 의원님께서 그 한가족 어린이집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해마다 보면은 뭐 예산 때, 결산 때, 행정 사무감사 때 이 어린이집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원 미달 문제나 운영 문제라든가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이전 임시회 때도 그 업무보고 때도 이제 지적이 많이 됐었고, 네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가 이 의원들이 이 지적을 할 때 그냥 회의에 들어와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회의 마치시고 나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좀 그 문제라든가 지금 의원들이 지난해부터도 계속 지적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화 미달에 대한 문제, 개선 방안, 이게 최종 한 3년 정도의 그 인원수라든가 이런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모집 인원 이제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달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다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원분들 이 후생 복리비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신청을 하면은 뭐 심지 뽑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거는 제가 아마 예. 펜션 운영하는 그거에 예. 대한 예. 추첨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 추천 받으신 분들이 안 쓰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도 꽤 있네요.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추첨해놓고 원래 본인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본인은 추첨해놓고 계획돼 있다가 또 연말에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휴양시설로 있는 게 이제 일성 콘도 돼 있으시죠. 거기 보니까 참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일성콘도? 옛날 일성콘도 같은데요. 예. 예. 가보셨어요? 예. 좋아요. 옛날에 갔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아니고 시에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까지 계약인가요? 내후년까지 계약이에요? 일성 콘도 이 계약, 시설 계약이? 내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네. 지금 이거 선택하실 때 내년에 이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예 그 콘도 이용에 대한 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른 생각을 방법으로.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어쨌든 있답니다. 그 직원분들이 이제 이 공직자분들이 좀 선호하는 방향으로 예,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 일성 콘도 이용도 저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해서 이 휴양비 지급하는 것도 이제 잔액이 남고, 이제 성과 지표를 보면은 113% 달성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이 결산 심사를 할 때도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표를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낮게, 그리고 예산을 할 때는 성과를 높게 잡고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수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낮게 잡고, 그 후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많이 했다, 이렇게 성과를 많이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게 좀 많아서 그 개선을 좀 해달라고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밑에 이제 뭐 향후 개선 사항이라고 적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3년치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50%로 해서 미달이 됐어도 개선 사항이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113%를 달성해도 열심히 하겠고, 200%를 달성해도 똑같이 투시 하나 안 틀리고 3년치 결산 그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충무국에 이제 관할 그 실과들도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 기획실하고 그 개선 방안을 한번 같이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조직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전에 이제 원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중대재 TF가 이제 지금 충무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 주무관님 한 분만 계시는 이 업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맞지는 않는 거죠, 총무과에. 원래 그 중대재해법 그 태생 취지는 어떤 안전증, 왜냐면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안전관리나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뭐 총무과에서 직원들 관리가 맞는데, 그 행정기관에서 우리 내외 시민재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획실에서 조직 개편할 때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이 지금 그 재난안전과로 옮겨가나요? 네. 재난안전과로 옮겨가서 이게 직원들 문제라든가 이제 그쪽 담당 팀은 네. 따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석교동 커뮤니티 센터 이제 문제. 아마 이제 그게 진행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2월 정도에 뭐 설계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12월 달에 설계가 아니라 12월 정도면 그 설계 공모가 끝내서 설계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죠. 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설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주민센터가.
그러려면 이제 대체 건물을 이제 찾아봐야 되고 임대계약 체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시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다 이 얘기를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뭐 1월부터 12월까지다 딱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임대를 하려면은 리모델링도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 쓰겠다라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 그 대안 건물 찾는 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한번 살펴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석교동장하고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동에서 해야 될 일하고 그다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각 부서별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는 임시청사가 마련되는 시기를 마련해서 그 시기까지는 반드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설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가 그런 업무 협업을 해서 제가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부서별로 지금 총무과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동에다 최대 적지의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해서 그런 방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회단체 아까 이제 오한석 의원님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이 관내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뭐 이런 단체들의 이제 장으로 계시는 분들,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가 계시더라고요. 저 보니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단체 보니까 이 퇴직하신 분들이 네. 퇴직하시고 이 사회단체로 가셔서 또 구에 지원을 받은 급여를 받고 계시고, 네, 저는 그렇게 과히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감안을 좀 하셔서 운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총무과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은 한 17개 정도 그렇게 해서 상당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500만 원 뭐 이렇게 이상이 되는 게 한 17개인가 18개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 많은 사업들이. 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이제 비대면 뭐 이것들을 좀 많이 근거를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뭐 행사 지원이든 운영비든. 그러면 이제 그거 사용 내역들을 보면은 회의도 하고 뭐 출장도 가고,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나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다 반납을 시키면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민간 단체들은 그 돈을 다 지급을 해서 쓰게끔 이렇게 하셨고, 그분들도 참 알뜰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춰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이거를 코로나를 핑계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목숨 걸고라도 막 이거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단체들은 목숨 걸고 일을 하신 건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 운영할 때는 왜냐면 내부 기관마다의 운영 형태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할 때도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하기는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어떤 단체별로의 어떤 활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자체가 꼭 하지 말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간담회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어쨌든 뭐 특정 단체를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회의들을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한 주체들을 보면은 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야. 보면은 뭐 자원봉사자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뭐 통장이다 하면 그분들이 오는 거고, 봉사단체 뭐 회의를 하면은 구에서도 뭐 복지과나 이런 데서 그분들 초청해서 할 거고. 근데
구에서 하는 행사는 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행사들은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행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똑같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체육대회라 예를 들자면은 구청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취소를 시켜요. 근데 단체에 주면은 그분들이 무슨 자기들 뭐 장기자랑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슷한 유의 행사들을 다 하고 행사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구에서 마을 민간 행사 지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구청장기나 이런 거 다 취소해가지고 지급 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단체들 가보면 또 다 아름아름 행사를 다 치르고 있고 그걸 또 구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 행사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감시나 어떤 관리 이 소홀히 혹시 발생된 곳이 없는지 좀 살펴를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교 의원입니다. 네, 우리 오원석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19페이지, 설명자 19페이지인데 자율방문 활동 지원, 자율방문대 복잡 통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복장 통일은 복장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 공모 사업이잖아요. 시민 공모 사업으로 이제 5개구가 똑같이 이제 그 인원에 따라서 아마 배정이 된 모양인데 우리 중구는 5,325만 3천 원 배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요거는 시에서 통일 복장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복장으로 우리 구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복장을 네, 다 디자인이 통일된 복장으로. 아니 복장 자체가 다 제작이 돼서 복장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준안 해가지고 그 각 의견을 들어서 통일된 복장을 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렇죠. 한상인. 네. 아까 이제 오한석 의원이 질의했을 때 네. 수의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맞췄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금 그 초소 그 정비 지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매년 3,010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요 부분은 각 초소별로 뭐 도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 정비, 내부 수선 등에 의해서 이제 지급되는 건데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뭐 최근에 한 2, 3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서 사실 초소를 이제 개보수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었을 텐데도 사실 지원이 됐어요. 그죠? 지원이 됐고 또 보면은 각 초소별로 특히 도색이라든가 간판은 거의 이미 다 이제 지원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초소에서 꼭 필요한 각 지대별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과연 이제 그 3천만 원 그 초소 지원비가 시설비 지원비가 계속 이제 시설 쪽으로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시에서 주는 12보조금 뭐각 그때 자율방범대 별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네. 부분은 아는데 이제 시에서 100%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각 초소에 이제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네. 지원해 주시는 걸 텐데 대부분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약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소 도색이라든가 간판, 조명, 그러니까 그 초소로 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못 사는 거죠. 네, 이건 전부 그 경상직 그 경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외에 지금 요 사업 내용에 포함되는 거는 이미 각 초소별로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뭐 3천만 원 그 10이 내려와 가지고 각 지대별로 우리가 25개 중국에 25개 지대가 있는데 각 지대별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사실 도색을 했지만 조금 지저분하다. 한 번 더 도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필요한 이제 예산이 물론 12기지만 이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의원 생각은 그래서 이제 이 시에서 내려오는 3,010만 원에 대한 그 지원 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까지만 지원을 해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각 초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이렇게 뭔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이걸 예산에서 이제 다룰 문제인데 그 올 4월에 이제 자율방문대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됐죠. 예, 됐습니다. 예, 통과돼서 내년 4월 28일부로 이제 경찰청으로 소관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도 자율방문대 같은 경우는 뭐 각 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봉사 주체가 우리 중구민인데 앞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본격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거기에 내용이 다 보면 각 설치라든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또 관리 감독은 내용 보면 현재는 우리 현행 제도는 그 구에서 동에서 신청해서 구 이렇게 대별로 해주는데 그 내년 4월부터는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행령이라 구체적 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자율방범 대원들 이제 우리 구민인데 혹시 이걸 통과한 건 알아요? 법률이 통과해서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중구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특히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안 내려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구에서는 어떠한 적절한 운영비라든가 행정 지원을 할 것인가는 또 따로 이렇게 또 해봐야 되나요? 현재 지금 국회 통과된 법률 안에 보면 그 자치단체장에는 행정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지원의 의미를 과연 그 예산 지원과 한계는 구체적으로 아마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담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관위는 네. 관리감독은 경찰청 네. 그리고 이제 각 이제 구에 있는 이제 우리 중부면 이제 중부서에서 이제 관할을 할 테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구에서 계속된 지속적인 지원이 되느냐를 제가 그 여쭤본 부분에 거거든요. 대해서는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지도 감독이 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제 어떤 협력 관계를 맺지 우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5개 지대인데 25개 지대 중에 13개 초소인가? 13개 지대가 아마 그 공원 녹지하고 불법 점용하고 있거든요. 초소가. 거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놀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점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4월 쪽 봄이 날 좋은 봄이 되면 이제 시 항측에 걸려가지고 이제 중구청에 이제 공문이 오죠. 이전해 달라, 이거 좀 처리해 달라. 그런데 이제 자율방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현재 다른 단체들 이렇게 보면 법령에 있으면 그런 지원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담겨집니다. 뭐 행정 지원, 뭐 예산, 뭐 재정 지원 이런 담겨지는데, 현재 자율방범대에게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릴 거. 다만 법령이 만드는 취지를 보면 그런 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사용료라든가 사용 허가를 뭐 이렇게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을 시행에 담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하니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 제가 질문을 드린 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이 언제 어떻게 네. 바뀌어서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 한 500명 정도 우리 중구에는 방범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원들이 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혹시 이제 이것이 법령이 이제 통과되면서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초소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또 되지 않느냐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게 이제 복지경제국에서 이제 경로당을 올해 13개 그리고 이제 내년에 9개 이렇게 추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22개. 근데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저희 이제 제가 문화이동에서 좀 문화이동 초소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문화이동 초소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이제 신촌 경로당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근데 아마 신촌 경로당도 아마 경로당이 아마 새로 신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신축이 될 때 혹시 방범대 초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같이 해서 좀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주민들이 또 고마움도 있지만 흉물로 생각하거든요. 컨테이너 박스를. 그래서 그런 좀 지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초소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복지경제국에서 경로당 문제 신축 관련해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초소 개선 사업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공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 설명서 자료 27장 볼게요.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하고 나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에요. 네, 집행 잔액이 공공요금 이런 행사들의 시설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이겠죠.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네,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데 전기 요금이라든 공공요금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3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30%로 잔액을 남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우리들 공원 야외 공연장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아마 그 운영이 아마 안 돼가지고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제 통상적인 요금만 나가는 정도에 그래. 그 당시에는 사용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본 요금 예, 기본적으로 정도로 운영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어떤 행사라도 하면 더 추가로 그 발생이 되는데 예,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안 돼서 기본적인 거는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 많이 남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 발생 사유에 그냥 집행 잔액 예. 너무 간단하게 써 있으세요. 예, 그래서 조금 저희한테 주시는 설명 자료치고는 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설명서 자료 33페이지 국비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출하시고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예. 예, 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게 맞을까요? 그 표기상에서는 집행 잔액은 지금 아마 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기 때문에 다 반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집행 그냥- 잔액이 네, 예, 무슨 없습니다. 만약에- 결산서상 표기상으로.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을 보면 반납한 거 지금 보조금 어쨌든 반납 다른 지금 설명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 수는 없는데 다른 설명서는 국비나 시비가 반납을 했더라도 집행을 어쨌든 잔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보통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반납 아니면 뭐 사유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장에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작성을 했어요. 15페이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조금인데 반납하셨죠. 11호. 근데 여기는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지금 표기가 네.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집행 사유에 대한 반납 사유를 썼어야 되는데 네네. 아마 여기는 그냥 반납 사유에 대한 표기 없이 그냥 예.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신 죄송합니다. 것 예,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예. 처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여기도 그냥 집행 잔액 예, 없음이어야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예. 통일성이 안 맞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자료 1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독립만세운동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셔서 그대로 잔액 지출을 못 하시고 잔액이 남으신 것 같고 예.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 행사 예. 이 행사 비용으로 반대로 여기는 지출을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명서 사업 계획에는 15개 단체, 15개 사업. 이 15개 단체, 15개 사업이 뭘까요? 그 15개 사업 중에서 그 8개 사업은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됐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15개 행사를 한 저기 대상은 뭐 신나는 버스킹 데이, 그다음에 아트 프리 콘서트, 그다음에 음악 힐링 코스 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온픈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은 그 비대면으로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뭐 태평 마을 축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취소가, 그래서 15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대상.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개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예산액을 다 쓰셨어요.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네, 안 쓴 거. 그러면 이게 추경 금액으로는 저기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작성하신 건가요? 그 여기에 결산서에 표기되는 의원님 가지 예산 현액이라는 현액으로 네. 이렇게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라는 거는 본 예산 플러스 추가 경정 예산 플러스 2월 뭐 다음 전년도 2월액 또는 뭐 예비비 사용액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예산 현액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를 삭감이 돼 있으면 여기에는 삭감된 금액이 없이 따로 작성을 안 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산에 나와 있는 걸로 표기됐기 때문에 아마 그 표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하셨어요? 지금 잠시만요. 5,1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5,100만 예, 원. 당초 예산 1억 5천인데 네네. 그중 5,196만 원 제3회 추경에 삭감하고 최종 예산액은 9,800 현재 표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 처음에는 1억 5천으로 1억 5천. 예, 본 예산에 네, 본 예산에 하셨다가 지출은 이만큼 하신 거고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이 결산서랑 보기가 좀 어렵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보면 예산액이라는 건 이제 추경까지 말씀대로 다 하시고 나서 최종 수 이제 남은 거를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한 게 지금 뭐 잔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설명서는 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주신 거는 또 말씀대로라면 본 예산은 따로 있고 예 이렇게 지금 추경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조금 보기가 좀 통일성이 없지 않나. 이게 원래 과별로 그냥 자유로운 건가요? 예,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원래 표기할 때는 최종 예산액 현액이라고 써 있으면 원래 이게 좀 미비한데 당초 예산 또는 추경 예산 뭐 예비비 사용 또는 뭐 2월 예산 합쳐 갖고 표기를 돼 있으면 그 보기가 이렇게 쉬울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아마 표기가 미비해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예. 저 또한 이쪽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원래 그렇게 결산서상에는 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조금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예. 뭐 책도 어느 책이면 결산서면 결산서, 네. 상임위 거면 상임위 거 이렇게 통일해 주시고 조금 네. 이걸 같이 이렇게 맞춰 주시면 예. 예, 저희 또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더 예. 확실하게 서로가 예, 좀 확실하게 좀 다음부터는 서로 소통할 표기할 수 때 있게 한번 좀 낫지 의원님들 않을까. 보기 쉽게 아마 그 설명자를 표기할 때 그 부분에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그러면 지금 16페이지에서 보시면 10위하고 9위하고 50%씩 지원해서 이제 행사를 하셨던 건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중간에 추경 때 좀 삭감되신 게 있나요? 이거는 없습니다.
따로 없으신 거죠? 이거는 현재 그 총 예산액이 4,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네네. 시비가 2,150%, 2,100만 원이고 네. 구비가 2,100만 원에도 50대 50 매칭으로 세웠는데 네네. 저 집행 잔액은 구비만 집행 잔액이고 네. 나머지 2,100만은 그 예. 당해년도에 예, 예. 반납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표기가 안 예, 됐습니다. 그럼 예. 이건 행사를 하나도 못 하셔서 예. 그러신 것 이게 같아요. 부사 칠성놀이하고 아마 이런 그 네, 우리 네, 네. 하는 그런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뭐 정말 좋아져서 종식될 수도 있다 보니까 남겨놓으실 수는 있는데 좀 예측 가능한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산 칠석 그런 날은 또 7월 칠석에서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경 때 좀 삭감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구비 2,100만 원이 다른 그대로 데는, 예, 다른 데서 활용을 했으면 지금 중구 상황이 썩히 좋은 건 아니니까.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도 상황이 하도 이렇게 그 코로나가 뭐 예. 잠잠해질까 이런 예측이 어려웠기 예. 때문에 본 예산의 사업이 돼 있어더라도 이게 삭감하기가 사실 어려웠으면 시기를 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또 증가되고 해서 결국은 연말까지 그런 게 계속 갔기 때문에 아마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면 여기 행사에 있는 거 말고도 혹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거리두기가 할 수 해제되고 있는 하면 또 할 수 행사가 있는 또 거는 있을 수 있으면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있다고. 네, 그럼 지금 22년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22년도는 네. 그 정부에서 거리두기가 해제했기 때문에 그 행사 추진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 지금은 행사를 정상적으로 그 거리두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네. 다 마스크만 쓰고 이렇기 때문에 행사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예, 계셔서 예. 똑같이 이제 예산 예, 세우신 예.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19 설명서 자료 8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보조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금액들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었는지 뭐 저런 자세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솔직히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의를 드리니까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예, 오히려 저희가 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다 마무리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에 예산액이 6억 8,700 뭐 이 금액인데 6억 5천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은 진행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출액이 적은 건 아니어서 잔액을 떠나서 그래서 이 내역서 세부 내역하고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예, 가능하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운영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원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9페이지 지금 유통 관련 업소 관리라고 하셨는데 집행 발생 사유를 보니까 불법 개인물 운반 차량 임차료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니까 한 대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던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불법 그 게임 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에 대한 그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발생될 수도 있고 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편성할 때 대부분 전년도를 하고서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많이 발생되면 또 많이 써야 되고 또 비용이 부족하다 보면 이거는 뭐 이게 뭐 시기별로 뭐 언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단속이 돼가지고 하면 차량을 바로 임차해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말에 또 이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름철이라든가 대부분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 그래서 아마 삭감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속은 이렇게 기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 단속의 불시로 방법은 하시는 그 거예요? 이런 그 게임을 이런 장은 또 경찰하고 또 합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 단속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속에 대한 그 비용이라 이런 건 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야 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처분청은 또 저희들이기 때문에 구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럼 21년도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예. 2000년 국에서 단속돼 가지고요. 게임기가 145대, 컴퓨터 57대, 모니터 48대, 운반 차량 22대, 2톤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세종시 장군면에 환경관리공단은 그 본부라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압수물을 갖다 놓습니다.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니까. 아, 그럼 불시하시나요? 아니면 네, 이제 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사업장에는 통보를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냥 저희들이 불시로? 가가지고 불법 예, 게임 명령인 경찰청하고 협동 단속이기 때문에 예. 그 만약에 하면 그게 정보가 노출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노출 안 불시로. 되고, 예. 예. 그래서 단속 일정을 경찰하고 해서 우리 합동 단속할 때 가가지고 일정에 딱 거기를 단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단속할 때도 경찰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압수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가시긴 해도 네. 좀 어떠세요? 가면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네, 저기는 대부분 경찰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그 위험성은 아.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결산서 112쪽 설명자료 16페이지인데요. 우리 오한수 의원님이 그 질문한 내용하고 약간 섞이긴 했는데, 전통민속 놀이 육성과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에 관해서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과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 사업이 모두 전액 미집행된 거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오한수 의원이 질의한 대로 요 전통 민속놀이 육성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요 실시 못한 관계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올해는 효문화풀이 축제 등 10월에 모두 추진될 예정이죠. 예, 현재. 예. 그러면 결산서 112쪽 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경우에 구비 100% 예산을 매년 계획하여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전액 불용됐단 말이죠. 왜 그런 거죠? 그 그 조형물 보니까 유지를 위해서 세척 등의 유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설명하기 좀 힘든 건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재 그 설치되어 있는 그 공공 조형물을 가지고 이게 아마 500만 원의 그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어떤 그 형식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세워놓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500만 원이 서 있으면 500만 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를 했으면 이런 의원님에 대해서 뭐 지적을 안 받는데 아마 그런 업무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20년도에는 그래도 좀 사용을 했네요.
280만 원을 사용했는데 네. 작년에는 500만 원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남았고, 우리 공공조형물은 우리 관내에 한 몇 개 정도 있나요? 이 공공조형물은 그 뿌리공원에 있는 성시조형물은 미포함이죠? 총 30곳 있습니다. 30곳? 예. 요게 어디 있는지 하고, 혹시라도 이게 공공조형물 점검 주기하고 관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홍규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향후에는 실제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책정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을 판단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리 이제 예산의 법적 근거가 2020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2021년 지난해 2월 시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는 공공 디자인 진흥 조례가 있지만 예, 공공조형물 통합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소관도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도시활성화과더라고요. 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아마 그 공공재 그 업무를 보면 그게 참 관리가, 저도 그 조형물 관리 조례를 문화체육 문화예술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소관 부서가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도시활성화과장 했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아마 잘못돼 있으면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뭐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제 세울 계획이라면 공공조형물 이제 법적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집행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소관 부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설명서는 5쪽이네요. 임시적 세액 수입, 그 외 수입이 알기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입을 의미합니까? 임시적 세입 수입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그 뭐 수입액이 있는데 그 외에 표기할 수 없는 게, 그래서 그 외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 중에서 그래서 그 표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등 해가지고 표기하는 거,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국장님, 그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총무과 소관에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외 수입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세입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 결정 후 수납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징수 결정액이 예정이 되면 그 반드시 지방재정부는 뭐 총계주기라든가 그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예측이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업무 미숙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좀 준수하면서 이렇게 잘 세입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석한 의원입니다. 예. 여쭤볼게요. 설명서 34페이지 그 성인 문해교육 지원 있죠. 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이제 3개 기관에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교육부 공모 매년 저희들이 이 선정이 됩니까? 저희 구가? 이건 거의 그 지속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예, 예. 이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이 학교에 있는 분들이 정확히 기관마다? 현재 그 한마음약은 68명이고 청춘학교는 30명, 그 이주 외국인 종합복지관은 33명 정도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지자체들 볼 때도 이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좀 넣어가지고 이 문해교육을 좀 확장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숫자로 보면은 한 152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럼 예. 이제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광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던 거 있었죠. 그거 아세요? 그 심심한 사과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이 문해교육의 대상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도 이 인터넷이나 SNS를 하면서 이제 그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이제 말 줄여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소통 언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쳐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저희들 그 이제 교육 비용이 있잖아요. 그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도 네.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사업을 좀 다변화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그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 있죠. 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예. 지금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토지 뭐 매입한 거 한 85% 정도. 예.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이제 세웠던 계획들에 보면은 상당 부분 지금 거진 다 차질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토지 보상도 정상대로 되지도 않고 감정가 측정이 잘못돼 가지고 2배 이상 뛰니까 이제 보상 업무도 해서 예산도 많이 이제 늘어났고 과정에서 이제 사업 심사도 다시 받고 또 하나가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사정성이 있었던 데라고 이제 지역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뻔히 이제 이 발굴할 때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시골 조사 하고 계시죠. 예. 해서 나오게 되면은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대규모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 사업이 만약에 거기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 정도만 아마 그 보존 같이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정상 진행할 수는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골 조사에서 나오면은 네. 그 문화재 조사하는데 또 몇 년 걸리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사업 전체가 이제 지연된 스톱이 소재가, 지연이. 예, 예. 예. 그리고 성격도 처음에 썼던 그 계획서와 보면은 조금 많이 변했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나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사업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들 그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 예. 지원이죠. 예, 예. 이제 올해 전입금 이제 3천만 원 기금에다가 이렇게 주셨고 예,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게 참 뭐 한때는 대전 인사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징적인 그 거리였는데 지금 거기를 문화예술하고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국장님도 또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거 이제 뭐 거리 포장,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 간판 정비나 이런 것들도 예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정작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걸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저도 아마 기사 내용이 어떻게 뭐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그런 의도로 아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그 쓴 기자분의 뭐 어떤 점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현재도 올해 연말까지가 아마 기금 조례안이 존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아마 연장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 대상 기준 자체가 너무 뭐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재적인 때문에 아마 현재 그렇게 돼. 그래서 아마 그건 시행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원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뭐 이제 그 활성화가 됐다가 지금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도 똑같이 중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런 공동화 현상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제 한때는 뭐 관광특구 지정까지도 이제 갈 만큼 그렇게 이제 그 활성화가 돼 있던 곳인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원점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이 거리 조성에 대한 거리 성격에 맞게끔 어떤 활성화 대책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그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셔서 거리를 또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차량 운행관리 사업관리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 14쪽인데 그 차량 운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423만 4천이 발생했습니다. 예. 설명서에 이제 잔액 발생 사유가 차량 매각 7대 및 폐차 5대로 인해서 차량 유지관리비가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14쪽 설명자료 14쪽.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는 차량 중에서 그 노후 차량으로 매각했거나 폐차한 게 12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 잔액이 발생된 상황. 국장님, 우리가 보유한 차량이 그 총 몇 대에 있죠? 97대 있습니다. 97대. 차종과 연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공해차 유무를 표시해서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의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환경과 소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회계정보과가 이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공해차 의무 구매 달성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바로 제출하기 힘들면 앞전에 그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저공해 차량 즉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실적에 따르면 609개 공공기관 중 저공해차 의무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83.7%, 510개이며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7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우리 중구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의무 구매 비율 달성했나요? 그 올해 세대 구입하게 되면 달성 완료됩니다. 예. 그러면 달성하지는 못했네요. 올해까지 하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 달성했습니까? 예, 올해 세대 구입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달성했습니다. 혹시 예산 통계 못 보니까 과태료를 어떻게 과태료가 없었나요? 우리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구는 의무 달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내역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보통 환경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목표제를 잘 알고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차량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그 차량 관리는 그 규정에 따라 총괄 관리 부서하고 이제 사용 관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부서별로 이제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사용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쯤에서 업무 공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현행 80%인 의무 구매 비율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자동차의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제 매각이나 폐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점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서 우리 구가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 중구 청사 예. 리뉴얼 사업은 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LH하고 한 리뉴얼 사업이면 네, 아마 예. 그거는 거의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예, 예. 그러면은 아예 포기인가요? 예.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마 그렇습니다. 예. 천안에 예. 동남구청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랑 LH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땅을 현물 투자를 하고 LH가 리츠 부동산 관리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 사업 관리를 하고 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인수를 하고 사학재단 쪽에서 기숙사를 져가지고 이제 그 건축 비용을 또 사학재단 쪽에서 투자를 하고 그 천안시내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LH는 이제 공공주택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쉽게 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신청사를 건립을 해가지고 중구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아니 이제 행정 수요 늘어가고 지금 있는 청사도 과밀 문제도 있고 노후도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해서 이 새로 이제 신청사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그 LH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보니까 이제 1,0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이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한번 그 하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한번. 예. 그러니까 꼭 이제 그 모델이 이제 네. 지금 한 4, 5년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힘들으니까 그런 이제 LH랑 주택보증공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구도 이제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들어오라 그래. 우선 다 들어오라. 지적과하고 민원실.
다음은 세목과 서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21페이지요. 그 예. 저희들 그 체납액 징수 못 해가지고 이제 결손 처리하는 거가 어느 정도 규모 됩니까요? 자료 없으세요? 결손 처리한 게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저희들 확인이 안 됐고, 이제 2021년도에 지금 결손한 게 419건에 약 1억 6천 정도의 1억 결손 6천 처리. 정도. 예.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1억 6천이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시세 포함이 알고 계시죠? 이건 결산이라 굿세만 해서 드린 1억 6천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여기 체납 의원님께서 말씀해 전체 체납액에 대한 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합산된 자료는 없고 그 시세 관련되는 경우 한 3,500건에 대해서 그 약 한 7억 7억 정도. 네, 7억 6천 훼손한다든가 뭐 이렇게 세액 수입도 있고 또 그 굿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불납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 자료를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그 징수를 위해서 이게 뭐 구 자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뭐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 체납액에 관련 뭐 평가라든가 이런 정도에 있지 과거에 뭐 시에서도 뭐 체납액 평가한다든가 이런 평가에 대한 그 시책이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딱 이렇다 할 시책은 사실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그 재정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를 놓쳐서 이제 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뭐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뭐 어떤 뭐 기간을 정해서 이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해서 자주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저희들도 것들도 그런 그 일정 기간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타시도에 하는 그런 대부분의 같은 업무 성격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만기 도래 시점 예. 예측 잘 하셔서 그런 예. 부분 관리를 해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는 거는 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목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수 의원입니다. 예. 예, 민원봉사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민원 업무 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을 1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예. 예, 네. 지금 보니까 각종 민원 행사 처리 중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의 불이익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원래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면서 잘못된 행정착오나 이런 상태에서 민원인의 어떤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그 기준은 대전시 거주자는 5,000원 정도 또는 5,000원 상당의 그 금액을 보상해주고 타시도의 거주자에게는 10,000원 또는 10,000원 상당의 그 금액으로 보상해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럼 행정 처리 중 착오나 과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예. 그 잘못했는지를 이제 민원인이 사실은 그건 알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 이거 잘못했다. 근데 그걸 판단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인정해가지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예.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부탁드리잖아요. 예. 근데 잘못될 이렇게 해주실 때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속하는 경우인가요?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오신 그 민원인께서 나는 주민등록번호를 떼어달라고 했다. 근데 네. 이게 100원이다. 예, 예. 근데 공무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뭐 초본을 떼도 초본 네.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그 거. 차액 예. 차액은 예를 들어 민원이 요구한 서류를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즉시 예,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 보상이 아니고 바로 다시 떼줄 수는 있습니다. 그 추가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건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그건 예.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지나간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예. 그럼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예, 없습니다. 21년도 그럼 예. 20년도는 예, 계속 없죠. 없습니다. 예, 없을 것 같은데 예. 혹시 홍보는 하셨나요? 물론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긴 예. 한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아,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절차가 없던데 다만 그 제도상의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운영일 수도 있어 보이기에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생기면 안 되는 제도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예, 제도상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제도상 하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예. 굳이 이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예. 크게 뭐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근데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제도 돼 있-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은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마지막까지 이제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그 결산서 54쪽 설명서 6쪽인데요. 임시적 세일 수입 중 그외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 예산 현액을 1,096만 6천 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5,535만 4천 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저희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그냥 환급이라든가 이런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 무려 환급 가산금이 한 4,500만 원 정도 수입이 이건 대부분 12월 말 정도의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
그 예산 편성 시기가 좀 도래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편성 이게 예. 그럼 이게 뭐 작년 예, 12월 말 예. 2000 그래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부터 2021년 총이 한 2년에 걸쳐서 공제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정산하는 게 세무서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때 저희들한테 수입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은 징수결제와 수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게 예측 자체가 예산 편성 시기 이전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후에 들어오게 되면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징수결정하고 예산. 그럼 2020년, 2021년에 이게 이제 몰랐다가 소급 적용 받은 것이 아니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설명자료 9쪽인데요. 지방행정재개 부과금 세액 수입이 예상했던 3천만 원보다 1억 원으로 크게 증가됐던 이유가 뭐죠? 설명서 9쪽이요. 예, 그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개발행위 관련 개발 부담금 할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동에 있는 그 지목평이 수반된 사업 1건이 원래 7,500만 원 정도가 그 부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예측보다도 이게 더 부과돼 가지고 그 예산액하고 징수결제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 이 약 8천만 원 미수납된 발생 이유가 예. 이 부분인가요? 예, 사정동 그 두 건이 있는데 네. 한 건 570만 원 정도는 1월 초에 예. 이미 납부가 납부가 됐고 7,548만 원 정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2022년 6월까지의 납기 기간인데 그 해당되는 연장 사유에서 납기 기간을 연장시켜줘서 2023년도까지 예. 그 납기 기간이 연기돼 갖고 2023년도 6월까지 연장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까지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요 사정동 이 지목이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돼 가지고 요 부분이 증가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 놓치지 않도록 예. 좀 직원들 역량 교육에 좀 힘써주시고 아무래도 우리 지적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방면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비 심사를 끝으로 충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야.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읽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